예, 반갑습니다. 부울경 연대를 통한 여성 친화 도시로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역 혁신의 과정에서 소외된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예, 지금 동남권 지역에 있어서의 상황이 사실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이런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0%가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도 15.3%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 주변의 이런 인천과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112만 명 정도의 이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순 인구 유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 약 836만 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시면 국가 균형 발전 과정에서의 정부의 실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 사실 수도권 감이라 억제라든지 인구 분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지만 실제 이 교통이라든지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의 경계가 굉장히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의 핵심 기능이 수도권으로 이전되었고요. 따라서 지역 내 혁신 역량이 굉장히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봐서도 자연 인구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증가되고 있고 실제 수도권에서 멀어진 부울경 지역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연 자료 같은 경우에 생애 주기별 인구 유출 현황을 보시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런 녹색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타 지역들 같은 경우에 거의 붉은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대 초반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입학을 계기로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고요.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취직 기회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대외 충격에 따른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조선업 위기, 그리고 자동차나 기계산업 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까지 보시면 충격에 있어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쿠션이 없이 급속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GRDP의 성장이라든지 학계 출산율 이러한 것들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부울경의 노력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에 지금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의 협력 사업을 통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함으로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에 스마트 인재라든지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안에 이러한 동남권의 일자리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들을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경남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 그리고 신나게 즐기기 좋은 경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지역마다의 이런 해결책의 모색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와 같은
이런 그 제도적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 기금과 그리고 지역 내 이익 재투자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그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도시 품격이라든지 여성 친화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그 특별도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특별도를 조성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성 친화 도시란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1994년에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의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일반적인 이런 삶에 있어서 도시 환경이라든지 건설 이런 공간에 있어서의 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 공간은 남성의 경험과 기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의 생애 주기를 이렇게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 여성과 그리고 여성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속적인 요구 과정에서 2009년 여성가족부가 여성 친화 도시를 지정하기 시작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라는 거는 실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 그리고 혜택 이런 분배를 통한 성차별을 좀 해소하고 여성의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지역 발전의 과정에서 그 쾌적성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선진화된 그 도시 정책으로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친화 도시는 왜 필요한가 살펴보면 그 도시 계획 과정에서의 공간의 젠더성에 대한 그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의 도시라는 건 그 대량화된 방식의 표준화된 이런 주택이 공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업 중심 도시 경제 기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공간 분리가 가속화되었고 남성은 중핵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여성은 주거지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서 주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 체계의 접근성이 특히 떨어지는 지역에 있어서 이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여성이 그 거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쉼터로서의 주요 역할을 그 수행하기 위한 이런 공간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여가부에 있어서의 여성 친화 도시 인증을 통한 이런 도시 이미지와 가치 창출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눈을 통한 도시의 생동감 부여를 위한 이런 노력들이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대 하당 캠퍼스 주변에 안전 원룸 그 조성을 위한 거울 시트를 부착하는 이런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용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 지킴이를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역을 문화 공간이자 동시에 치유의 공간으로 그 재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거버넌스가 반영된 이런 그 지역 정책의 변화의 유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도시 계획, 도시 발전은 도시의 하드 인프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향후에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런 삶의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런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런 여성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그 젠더 관점의 지역의 거버넌스 설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 한국의 사회적 변화 없이는 사실 과학기술의 혁명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체계의 변화와 더불어서 공공부문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그 젠더 관점에 있어서 그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가 그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이런 소통 체계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공간에서의 이런 사회 경제 활동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혁신 도시와 같은 미래형 도시 조성 과정에서 여성 친화적 접근을 통한 국가적인 그 균형 발전이 도모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도시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통한 이런 지역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에 부울경에 있어서 통합과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국제 도시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를 통해서 일가 돌봄 참여 그리고 성장이 보장되는 생활권이 조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공간에서의 이런 사회경제 활동을 통한 기회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힙하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힙하다라는 게 어떤 건지 봤을 때 그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로컬 지향성과 그리고 느슨한 연결 그리고 자유로운 노동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런 세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이 보장된 포용적인 일터 문화가 조성되어야지 이러한 그 힙한 도시로서의 이런 대안적 일터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한 그 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산업공단 안에서의 이런 그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 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경우에 이러한 그 산업공단 안으로 들어갔을 때 향후에 그 자기의 성장 기회가 있을지 그리고 학습의 기회가 보장될지 그리고 기존의 커뮤니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그 고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심 중심으로 한 일터를 선호하지 실제 산업단지 안으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기술이 녹여들 수 있는 어반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살기 좋은 도시는 여성이 행복하고 그리고 여성이 행복한 지역이 곧 가족의 행복과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서 내일이 있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이런 부울경 공동의 노력을 통한 여성 경제 공동체의 구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대기업 종속에서 벗어난 이러한 삶 속에서의 문제 해결 그리고 선순환 경제 공동체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연계형 이런 그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하고 시범사업을 꾸려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내 지역 간에 있어서의 일자리 격차를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좀 그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지역 내 이런 여성 친화적인 특화 사업의 발굴과 신규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부울경 지역에 있어서의 여성과 청년 그리고 소외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틈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이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그 근대 여성의 삶을 반영한 이런 스토리 기반의 부울경 여성 친화 둘레길과 같은 이런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울경에 있어서 여성 친화적인 재난 안전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전문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빙랩을 통해서 젠더 관점의 시민사회의 이런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원순환 경제라든지 공유 경제 그리고 돌봄 경제에 있어서의 이런 지속적인
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리빙랩을 통한 이런 장애인과 노인, 아동에 있어서의 이런 주체들이 지역 사회에 실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전환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시니어의 문제를 여성과 사회 취약계층이 함께 고민하고 돌봄과 건강, 치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역시 필요합니다. 리빙랩을 통한 이런 불경 지역에 있어서의 여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 내, 지역 간 문제가 있는 곳에 실제 일자리가 있다라는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울경 연대를 통한 젠더 관점의 이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다양한 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지역 내에 있어서, 지역 간에 있어서의 이런 젠더 관점의 문제 중심의 정책 맵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맵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 공동 연구 사업을 끌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 위기 지역에 있어서의 여성 친화 도시 그 조성을 위한 이런 공동의 특화 사업 발굴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문제의식 그리고 참여 역량 강화를 통한 이런 학습과 디자인 싱킹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의 리빙랩 기반의 퍼실리테이터가 양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퍼실리테이터라는 거는 실제 그 여성들을 지역 사회에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기획자로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그 여성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데 관주도 방식에서 여성 관점의 문제 해결 조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 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실제 R&D와 B-R&D 부분을 그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민들 그리고 여성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주체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저희가 실제 다양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